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부 사주를 풀어볼 건데요. 여자하고 남자하고 두 사람의 사주를 풀어서 이 사주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볼까 합니다. 이 사주를 여자분 사주부터 먼저 풀어볼 것 같으면은, 항상 우리가 그 사주를 풀 때는 월지를 중심으로 투출된 용신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자월의 을사일주입니다. 그러면은 자월의 그 지장간은 임계가 되겠죠. 임계. 그래서 임수나 계수가 투출된 날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사주 그 천간에 그 임수가 투출됐어요. 그래서 월지는 편인인데 그 투출된 기운은 그 정인이 투출됐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인격 사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인이나 편인은 그 정편인을 가리지 않고 다 같이 그냥 인격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재도 정제 편제를 가리지 않고 재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재성이나 인성은 정편인을 가리지 않는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인격 사주에 여기 보면은 목극토에서 재가 이렇게 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재성이 그 기신이 되는 거죠. 이러면은 내가 그 공부를 하는데 돈 때문에 공부를 못 할 수도 있고, 뭐 돈을 벌려고 내가 공부를 끝까지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그 아버지가 어머니를 괴롭히는 그런 이제 형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비견이 목극토 해가지고 이 기신을 막아줍니다. 그러면 이것은 바로 그냥 상신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 사주는 우리가 병이 없는 사주보다 병도 있고 약도 있는 사주가 귀하다, 더 사주가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재성이 병인데 그것을 억제하는 이런 그 비견이 있어가지고 인이 그대로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상당히 괜찮은 사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견이 좋은 역할을 하니까 이 사람은 인덕도 있고 형제덕도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지지로 보면은 이 자축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이 이렇게 재한테 이렇게 극을 당하는 모양새는 좋지를 않습니다. 이 지지로 보면은 그 자축합을 해가지고 그 재가 그 인을 합하는 그런 모습은 안 좋고요. 그래도 천간에 뜬 이 인이 그 올바르게 있어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배움은 어느 정도 했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인격에 여기 보면은 목생화 해가지고 상관 있고 목생화 해가지고 식신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자기가 배운 어떤 그 지식, 학문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잘 활용하는, 그 상관은 아이디어도 좋고 순발력도 좋고 식신은 꾸준함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자기가 배운 지식이나 학문을 잘 사회에 나가서 잘 활용하는 그런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분은 이제 컴퓨터 쪽에 CAD나 이런 쪽을 하는 건데, 이렇게 상관이나 식신을 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은 그러한 직종도 맞겠죠. 그런데 이 사주는 관성이 없습니다. 관이나 살이 있어가지고 이는 관이나 살을 보는 게 좋은데, 그 관이나 살이 없어가지고 그 귀함이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격은 그 관이나 살을 보는 게 좋은데 그게 없고, 그 다음에 이 배우자궁에 관을 극하는 상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덕도 약하다. 또한 이 을사는 우리가 얘기하는 고란살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독수공방살이라고 하는 무관사주의 고란살까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배우자 자리에 상관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이것은 조금 안 좋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배우자 덕이 이렇게 썩 좋을 것 같지는 않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주를 보면 그러한 느낌을 받으셔야 됩니다.
거다가 여기 자워충 해가지고 이 식신을 인이 극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식신 자식 자리이기 때문에 자식 자리에 식신이 있는 건 좋지요. 근데 그것을 인이 극을 하는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39이면은 지금 아이가 있어야 되는데 두 분 사이에 지금 아이가 아직 없습니다. 이 식신이랑 상관이 있기 때문에 아이를 못 낳을 그 사주는 아닌데, 남편분이 아이를 그렇게 원하지 않고 둘이 뭐 같이 재밌게 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그 얘기를 한다 그래서 아직 아이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아이가 없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자식궁을 이렇게 자워충 하다 보니까 이런 영향도 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식에 대한 어떤 애착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 식으로 자식에 대한 애착이 그렇게 없을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바로 이런 사주입니다. 식신 상관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배우자 자리에 상관이면은 어떻게 보면은 자식 같은 남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그럴 수도 있는 남편이 될 수 있다. 어쨌든 두 분은 이 무관사주에 고란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혼을 하신 거고요. 결혼한 지 거의 지금 10년이 좀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당연히 그 아이가 있어야 되는데 아이가 없어서 얘기를 물어봤더니 본인들이 아기를 원하지 않았다. 특히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해서 왜 그런가 좀 이 남편 사주를 보면 또 설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런 사주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명예나 지위 이런 것보다도 자기가 편하고 자기가 그냥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은 거기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우리가 관이나 살이 있으면은 어떤 그래도 명예나 지위, 남이 좀 알아주는 데서 일하고 싶어 하지만 이렇게 무관사주들은 그런 거에 크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편하고 자기 일하기 좋으면 되지. 그 남이 무슨 상관이냐. 이런 이제 생각들이 많은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주는 겨울에 태어난 이제 을목사주죠. 그러다 보니까 추운 겨울에 태어난 을목사주는 우리가 용신 이전에 조부터 먼저 봐야 된다. 그렇다고 조용신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조가 좋다는 거지. 그걸 용신으로 쓸 수 없습니다. 용신은 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겨울에 태어난 그 갑을목은 그 조후를 먼저 본다는 그 원칙입니다. 그러면 여기 그 대운방으로 봤을 때 화운으로 들어오는 이때가 편안하죠. 우선 겨울에 태어나니까 이제 갑을목이 얼마나 춥습니까? 그래서 따뜻한 화의 기운을 반긴다 해가지고 이 사오미 그 운으로 흐를 때 이 사람들은 좀 편안하고 잘 풀리겠죠. 그리고 임묘진 해가지고 목의 기운으로 어렸을 때는 흐르는데 이 자체도 인격에 비견이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비겁방이 들어오면은 재로부터 나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이때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큰 대운방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이 사주는 어렸을 때 요 부분 기축대운이 이게 이제 재가 들어오는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토국수 해가지고 이 한 살부터 11살까지 이 기축대운이 제일 안 좋았던 대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비견이나 겁재가 들어오면 이렇게 이제 재를 극을 해서 내 일을 보호하기 때문에 이때는 내가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금기운이 들어오더라도 토생금 금생술에서 일을 살려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39이면 임진대운에 있는데 천간으로 임수 들어오는 것도 문제가 안 되고요. 그 진이 들어오면은 이것은 이제 토가 되지만 여기 신자 해가지고 반합이 돼서 수국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게 패가 들어올 것 같지만 그렇게 패가 되질 않습니다. 이게 만일에 술토나 그 다음에 축토나 뭐 이런 그 미토가 들어왔을 때는 이게 이제 패가 되는데 이 진토는 같은 수의 그 습토기 때문에 이때는 큰 패가 안 나고
여기 40일 대운부터 들어오는 이 계사, 갑오, 을미 이런 식으로 그 운이 들어오면은 이 사주는 이제 편안하게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사오미로 흐르면은 이제 그 식상방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남편을 좀 멀리하는 그런 기운이 되죠. 남편을 극하는 기운이 들어옵니다. 이 식신상관 이 기운은. 그래서 이럴 때는 남편하고의 어떤 그 사이가 좀 멀어질 수 있고, 여자가 남자가 비겁방으로 들어오면 여자가 조금 그 맥을 못 치듯이 여자가 식상방으로 오면 남자하고 좀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운이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본인은 편하겠죠. 본인 하는 일은 잘 될 겁니다. 겨울나무가 그 따뜻한 화의 기운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도 40대 이후에 남편하고의 어떤 사이가 좀 멀어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좀 들고요. 이 남편분 사주를 보면 이제 그게 왜 그런지 또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남편분은 4월에 을묘일주입니다. 여기는 추운 겨울에 타고난 이제 을목인데, 여기는 또 너무 뜨거운 여름에 태어난 이제 을목일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보면은 목생화 해가지고 상관격입니다. 상관격에 투출한 기운이 뭔가 봤더니 무토 대신 기토가 투출됐어요. 상관이 이 그 재를 보는 건 상당히 좋죠. 상관 생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기운이 그 좋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용신이 바로 여기 그 겁재에서 갑기 합이 돼가지고 합거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재가 지금 없어지는 모양새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남자한테 재란 아버지, 그 다음에 재물, 그 다음에 이제 여자가 되는데, 여기 보면 분명히 그 갑기 합해가지고 재가 하나 날아가는 그러한 그 사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또 이 배우자 자리에 재성이 있어야 할 자리에 비견이 여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토가 들어왔을 때 목극토 해가지고 이 재를 칩니다. 그래서 이 사주도 배우자 운이 그렇게 좋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사주가 돼요. 그리고 여기 목생화 가지고 식신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분도 또 무관사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도 뭐 크게 어떤 모양 같은 거 그런 것 안 따지고 상관 자기 편한 상태에서 자기 일하면 되지 않나 이런 주의가 강한 그런 사람입니다. 게다가 이 관은 남자한테 이제 자식이 되죠. 명예 지위도 되지만 육친적으로는 자녀가 되는데, 무관사주다 보니까 자식에 대한 어떤 그런 큰 애착이나 이런 부분이 이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애를 낳을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아내분한테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 무관사주다 보니까 그럴 수 있고, 그 다음에 격이 또 상관격이고, 이러니까 그냥 내 편하고 그냥 우리 그냥 재밌게 즐기면서 살자 이런 생각이 강한 그런 그 사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그 어떤 대운 흐름을 보면은 여름에 태어난 이제 갑을 먹은 수의 기운을 좋아하죠. 그래서 해자축 수의 기운으로 흐르면은 이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용신 이전에 우선 그 너무 뜨거운 그 을목이다 보니까 이렇게 수기운으로 흐르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41세인데 여기 신유술 금기운으로 흐르면은 상관이 관을 보는 것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죠. 관방으로 흐르는 건 좋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화의 기운에 여기 그 화의 기운으로 흐르는 건, 사오미로 흐르는 건 이것도 좋지는 않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35세 이후부터 해가지고 오는 이 유금은 이게 이제 살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살을 이 상관이 사유 합해가지고 살을 잡지만 이게 오히려 반합이 돼가지고 살이 커지는 그런 모양새를 나타내주고 있다. 그리고 천간의 개수는 뭐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이분도 본격적으로 조금 좋아지는 부분들은 어차피 이 조우가 좋아지는 이 시기가 와야 되는데,
여기도 지금 보면 갑술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갑술이 들어오면 겁재가 들어와서 이 기토를 극하는 이 시행연도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술이 묘술합해가지고 재가 들어오면서 배우자궁에 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은 내 여자를 치고 또 다른 그 여자하고 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여기 술도 합이 되고 그 다음에 해가 들어와도 해묘미 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글쎄 이혼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 이 남자로 인해서 이분이 그 고란쌀의 어떤 독수공방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저는 그 보고 있고요. 이분도 분명히 이럴 때 어떤 내 여자를 어떤 치는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좀 부부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그 뭐 별거라든지 이혼이 충분히 가능한 두 분의 어떤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앞일은 어떤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사주로만 보더라도 이분은 무관사주에 이분은 그 재가 잡혀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배우자궁에 그 재를 극하는 그 비견이 자리를 하고 있고 여기는 관을 극하는 상관이 자리하고 있고 이런 두 사주가 만났는데 이러한 분들이 그냥 일생 편안하게 해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이제 말년운들이 좋게 흐르기 때문에 또 좋을 수도 있고 여기는 겨울에 태어난 그 을목이고 여기는 여름에 태어난 을목이다 보니까 서로 끌리는 부분이 서로 있을 수 있어서 결혼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주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속성과 어떤 운의 흐름에서 좀 위험한 그 구석은 내재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은 어떨지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 두 분 사이가 좀 멀어지거나 아니면 더 나가서 이혼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그 부부가 현재는 지금 잘 살고 있는데 특히나 또 자녀를 안 두게 되면은 이혼이 더 쉽게 되죠. 자녀로 인한 어떤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그 큰 고민 없이 서로가 맞지 않으면은 그 헤어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더 깊기 때문에 자녀를 갖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또 자녀가 갖고 또 이혼하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니까 또 안 갖는 것도 하나의 바람직할 수도 있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두 사주는 어떤 부부의 연이 끊어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사주끼리 만났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부부의 어떤 사주를 가지고 한번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